안녕하세요. NIB 초대석 김가은입니다. 2024년도 어느덧 6월을 맞이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6월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많은 이들에게 오롯이 고개 숙여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의미를 부여하는 달입니다. 네, 오늘 NIB 초대석 이번 시간 박용주 인천 보훈지청장님 만나 많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국가보훈부 인천보훈지청장 박용주입니다. 대한민국은 독립운동가 국가수호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자신을 바친 국가유공자의 희생에 서 있습니다.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예우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보훈은 대한민국의 현재를 지켜내는 힘이자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는 든든한 토대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인류 보훈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정부 부처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국가보훈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인천보훈지청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저희 지청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3개시, 부천시, 광명시, 김포시에 거주하는 보훈 대상자를 예우하고 지원해 드리는 국가보훈부 소속의 행정기관입니다. 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분들을 위하여 보상과 교육, 취업과 의료, 재가복지 서비스와 국민묘지 예우, 제대군인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시기별로 기념행사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렇게 6월이 호국 보훈의 달로 이렇게 불리게 됐나요? 모든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6월은 현충일과 60만세 운동, 6.25 전쟁 등 호국 보훈의 역사를 되새길 수 있는 날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보훈부에서는 1963년도에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지정하고 온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보훈 문화를 널리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올해 호국 보훈의 달 슬로건이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인데 어떤 의미일까요? 예, 국가보훈부 승격 1주년을 맞아 네. 국가의 품격이자 철학으로서 보훈 가족은 물론 국민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슬로건입니다. 네. 특정한 날, 특정한 장소가 아닌 평범한 일상 속에서 모든 국민이 느낄 수 있는 보훈을 의미합니다. 국가보훈부는 모두의 보훈을 슬로건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그중 하나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이나 기업들과 협력하여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해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인천보훈지청도 인천정보합동청사와 인천병무지청, 인천국제공항에 주차구역 설치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도 시청과 의회, 산하 공공기관, 대학교, 기업체 등과 계속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태극기를 개양하는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이번 기회에 한번 어떻게 개양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 기관에서는 태극기 개양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비가 내리든 눈이 내릴 때 내렸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네. 상시 개양을 하셔도 되고 다만 이제 국가기념일상 경축 행사 때는 반드시 정상적으로 달고 국기 개양봉에 바로 다셔도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현충일 같이 조기를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태극기 폭만큼 하단을 내려서
다시면 될 것 아,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고하셔서 다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인천광역시에는 보훈 대상자가 얼마나 있나요? 예, 독립유공자 후손 410명과 11,582명의 참전 유공자 등 총 38,797명의 보훈 대상자분들이 계십니다. 네. 인천 보훈지청에서 관리하는 보훈 대상자의 수는 전체 보훈 대상자의 7.4%나 됩니다. 네. 특히 인천지청에는 전쟁에서 뛰어난 공적을 세우신 분들께서 받으시는 을지 무공훈장을 수여받으신 5분의 영웅들이 계십니다. 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인천 보훈지청장으로서 직접 찾아뵙고 유문품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모두 여전히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셔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네, 저도 기쁜 마음이 듭니다. 네, 인천보훈지청에서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국가 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예. 저희 지청에는 4개 부서가 있습니다. 보훈과와 보상과, 복지과, 제대군인 센터가 있습니다. 보훈과에서는 계기별로 다양한 기념 행사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현충시설 활성화, 보훈정책 홍보, 보훈 가족들의 취업과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상과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과 보상금 지원,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생활조정수당 등 다양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네. 복지과에서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재가복지 서비스와 의료 지원, 보철구 장비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공자분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대부 지원과 주택의 분양, 임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대군인 지원센터에서는 국가 방위를 위해 헌신하신 제대군인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교육과 취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지원을 하고 있네요. 예. 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인류 보훈, 이번 정부의 국정 과제라고 하셨는데요. 이번 정부 들어서 추가되거나 확대된 국가 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6.25 전쟁 정전 70주년이었던 작년에 네. 새로운 제복을 6.25 참전 유공자분들께 지원해 드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올해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분들께 참전 70주년을 맞아서 제복을 맞춰드림으로써 네.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국가보훈 등록증을 새롭게 발급하여 보훈 대상자들이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의료 대란 속에서도 인천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의료진이 든든하게 아프신 보훈 대상자들을 돌보고 있는데 보훈병원과 더불어 위탁병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다면 인천보훈지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제일 먼저 이번 달 초에 동국문화체육센터에서 일반 시민들과 함께하는 호국의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한 음악 콘서트인 6월 메모리얼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아, 네. 이날 한 학생이 국가 유공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직접 쓰고 낭독했었는데 학생의 진정성 어린 목소리로 감동이 배가 되는 행사였습니다. 네. 그 외에도 많은 시민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는 여러 행사들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 지청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MOU를 맺고 한국만화박물관에 보훈 캐릭터 보보와 제복 근무자를 위한 품격 포토존을 설치했습니다. 포토존은 6월 한 달간 운영되니까 많은 시민들께서 방문하여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한 도서관에서는 시민들에게 호국 보훈의 달의 의미를 알리고자 보훈 라이브러리를 6월 한 달 동안 운영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소속의
관내 4개 도서관과 협의하여 보훈 관련 도서를 전시하고 서평, 공모전, 사진전 등이 열릴 예정으로 각 도서관 프로그램을 통해 태극기 샌드위치 만들기, 태극기 비누 만들기 등 보훈 체험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국 보훈의 달을 계기로 다양한 기업과 협업하여 국가 유공자 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인천점, 포스코 ENC,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서 쌀과 생필품 등을 후원받아 저희 관내 보훈 대상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네. 남은 기간 동안에도 더 많은 기업들과 함께 유공자분들께 다양한 물품들을 지원 드릴 계획입니다. 네, 인천 보훈지청에서 인천 유공자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요. 아무래도 정부 지원으로는 좀 부족하고 아쉬운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저희 국가보훈부와 인천광역시, 구청, 군청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다만 이제 인천에서 생활조정수당, 생활지원금, 생계지원금들을 많이는 받고 계십니다. 네. 다양한 수당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그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 가지고 지금 현재 고물가 시대에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나타나고 있고 네. 하소연을 하고 계십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지역사회의 그 시민들께서 그다음 또 기업체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좀 우리 국가 유공자 분들에게 좀 돌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인천을 만난 김구, 청년에서 거목으로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제작하셨는데 이 영상을 제작하신 이유가 또 궁금합니다. 예, 백범 일지를 보면 나는 해방 후 제일 먼저 인천에 갔다. 인천은 내 일생의 뜻깊은 곳이었다라는 구절이 있을 만큼 인천은 김구 선생님에게 있어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네. 김구 선생님께서 일제에 의해 인천항에서 노역을 했었고 인천 감리서에서 사형 집행을 앞두고 탈출하여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지금도 중구에는 청년 백범 김구 역사거리와 인천 감리서 탈출로 등 선생님의 행적을 기념하는 곳들이 인천 곳곳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역사를 널리 알리고자 유명 가수 송가인 씨와 함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뜻깊은 영상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 44대 인천 보훈지청장에 이렇게 취임하셨는데요. 취임 후에 어떤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몇 주 전에 도화 인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늘봄학교 1일 강사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네. 40여 분 동안 아이들에게 태극기의 의미를 알려주고 유관순 열사님의 종이 인형을 만들어 보았고 아이들이 귀엽고 너무 착해가지고 네. 오히려 제가 힐링을 받았습니다. 네. 그동안의 보훈의 이미지가 진지하고 엄숙했다면 이제는 일상 속에서 미래 세대에게 밝은 보훈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올해 국가보훈부의 정책 슬로건인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에 걸맞은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담고 있다면은 조금 더 가까운 느낌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2014년 9월 제 74주년 인천 상륙작전 기념 주간인데요. 시청자분들께 또 짧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한국 전쟁사를 뒤바꿨던 대표적인 상륙작전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종식을 가져온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비견될 만한 세계사적인 역사성을 지닌 작전입니다. 네. 우리 인천 시민들께서 인천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지역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작년부터
인천 상륙작전 기념주간을 지정하여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천 상륙작전 기념주간은 9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인천항과 송도 컨벤시아, 월미도 일대에서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지난해에 이어 대규모 행사로 치러지며 내년에는 국제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네.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천 보훈지청장으로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또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희생과 헌신의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는 보훈은 지역과 세대를 초월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 통합의 힘이며 국가 발전의 초석입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이 있었기에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이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우리가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호국 영웅들의 사명이었다면 현재 남겨진 가족을 따뜻하게 보듬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꾸어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보훈지청은 국가에 대한 희생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과 예우로 끝까지 책임지는 인류 보훈을 실천하고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보훈을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NRB 초대석에서는요, 박영주 인천 보훈지청장님 만나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앞으로 국가 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인천 보훈지청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NRB 초대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04년 전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입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에 헌신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인천과 인연이 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존경하는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입니다. 1896년 황해도 회주 출신의 청년 김창수가 인천에서 처음 발 디딘 곳은 어두운 감옥 안이었습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대한 복수로 일본도로 무장한 일본인을 죽인 혐의로 체포된 것인데요. 당시 인천은 개항장이자 조계지였기 때문에 일제는 치외법권을 이용해 수사와 재판을 좌지우지하고자 해주에 수감된 김창수를 인천 감리소로 이감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상황이 김구와 인천의 인연을 시작되게 한 것이죠. 사형 집행 직전 고종의 결단으로 그는 극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이후 옥중 생활을 통해 열혈 청년에서 지도자로 거듭나게 되었는데요. 일생 동안 조국을 위해 몸바치길 원했던 그는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인천 감리소를 탈옥하기로 한 것이죠. 백범일지의 당시의 상황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감리소 3장을 넘은 뒤 밤새 모래사장을 헤매다 도착한 용동 마루터기. 답동 성당의 뾰족탑을 이정표로 삼아 화계동 마루터기를 향하던 김구는 마침내 해검사가 있는 언덕을 내려와 인천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후 황해도에서 구국교육운동을 펼치던 그는 1911년 105인 사건으로 체포된 뒤 또다시 인천 감옥으로 이감됩니다. 강제 노역으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독립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고 백범 김구로 이름을 바꾸며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써나가게 됩니다. 김구의 인생에 있어 이처럼 인천은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해방 후 인천을 가장 먼저 찾았고 수감생활 동안 도움을 주었던 인천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10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인천의 곳곳에서는 김구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가 수감 생활을 했던 인천 감리서 터를 만날 수 있고 이곳 어딘가에서 아들의 옥바라지를 했을 어머니 광낙원 여사의 숨결도 느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백범 김구 역사거리에서는 김구의 탈출로를 비롯해 축광 노역 현장 등 김구와 인천의 인연을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인천은 의미심장한 역사지대라고 김구는 말했습니다. 한성 임시정부 수립을 결의했던 독립운동의 산실이자 살아있는 근대문화유산의 도시인 인천. 그 역사의 흔적들은 이제 또 다른 문화의 자양분이 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큰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훈 역사의 중심지 인천에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남겨놓은 역사의 발자취를 함께 만나보시죠.